반갑습니다. 와룡공추입니다. 자, 오늘 7월 14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우리 시장, 그리고 HLB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출발해보죠. 먼저 미국 시장입니다. 어제 제가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오늘 조정 가능성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죠. 차트상으로 다우나 S&P 500은 추가 상승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CPI 발표에 따라서 밀릴 가능성이 있고 나스닥은 조정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조정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그 과정 중에 CPI가 서프라이즈만 아니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서프라이즈 가능성도 말씀을 드렸었죠. 최근 이 지표들 나오는 거, 경제 지표들 나오는 거 보면 서프라이즈 가능성도 있긴 하다. 다만 서프라이즈가 나왔을 때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조정폭은 어느 정도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그 말씀드린 흐름대로 나오기는 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 중에 한 가지 가능성에 그 흐름대로 그대로 나오기는 했는데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지금 나스닥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내일은 추가적으로 조정이 또 나와야 되는 게 정상적입니다. 지금 최근 이 차트상 나오는 거 보면 뭐 조정이 더 나와도 전혀 문제가 없는, 이게 조정이라고 할 수 없는 정도, 기간 조정에 해당하는 정도의 흐름밖에 되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일단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이 있잖아요. 그 파월 형님이 슈퍼 파월의 힘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어제 나왔던 CPI 안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실질적으로 이제 뭐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만 생각을 해보면 안에 내용 보면 중국 일단 뭐 이 상승의 가장 큰 폭을 차지했던 게 중고차 가격이잖아요. 뭐 최근 몇 달간 계속 그렇습니다만 중고차 가격, 그리고 뭐 의류, 항공 이런 쪽인데 그 다음에 이제 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 이런 쪽인데 일단 유가 상승은 지금 오펙하고 물려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상승세가 약간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일단은 있는 상태이긴 한데 그 외에 뭐 지금 중고차 가격과 관련해서는 신차 쇼티지 부분이, 반도체 쇼티지 부분이 아직도 좀 일부 있는데 현금 보너스 그동안 받았던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난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조금 이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휴가 관련해가지고 좀 이제 봉쇄 조치도 해제됐겠다.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이게 그 상황에서 중고차 가격 뭐 아무래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거기에 뭐 호텔이나 아니면 뭐 의류 이런 부분들도 경제 해제에 따라서 보복 소비 심리들이 좀 나온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시적일 가능성에 무게를 좀 더 두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다라고 보면 내일 파월 형님께서 뭐 CPI 많이 올라왔지만 그래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일시적인 현상의 가능성에 무게를 좀 더 두고 있어. 아마 점차적으로 이 상승폭은 좀 둔화될 거야 하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 걸리는 건 지금 가격 전가 가능성에 대해서 4월 달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하고 올라가게 되면 아직은 아니지만 기업들이 이 부분을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 부분을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킬 가능성, 이 부분이 이제 중국과 연결을 해가지고 왔었을 때 그 부분의 가능성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거 하나는 변수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가격 전가가 시작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분기 실적 발표했던 기업들 중에 3분기 컨센이라든지 이 부분들을 얘기할 때 가격 상승을 시키겠다, 전가시키겠다라는 쪽의 얘기들이 좀 나오고 일부 기업들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 하나가 일단 파월 형님이 어떻게 판단하실지를 봐야 될 부분이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나온 걸로만 봐가지고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좀 높다. 지금 실적 발표에 컨센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조금 하나 걸리는 부분이 있는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결론은 버킹엄인데요. 내일은 아마 이렇게 보합권 정도에서 전후에서 출발을 해서 장 초반에 아래 꼬리를 쫙 달다가 파월 형님 발언 이후에 다시 위로 끄집어 올리면서 강보합 정도 수준에서의 마감,
약간의 몸통을 가진 뭐 요런 정도 캔들을 가진 요런 정도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흐름 그렇게 꼭 나쁘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어제 이 하락 쪽에 또 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인프라법 관련해 가지고 공화당 쪽에서 지금 그 인프라 투자안에 대한 자금 출처 있잖아요. 자금 조달 어떤 방식,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명하게 좀 제출해봐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발표 직후에 민주당의 상원 의원인 조맨친 의원이 만약 이거 이 자금 조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국채를 또 발행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난 그건 반대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조맨친 의원이 민주당 내에 계속해서 반대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내에서는 이렇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이 뭐 융단 폭격을 한다거나 뭐 이런 지금 상황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이게 맞는 거죠. 이 사람들 각자의 의견이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어제 미국 시장에서 크게 반영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오늘 이후에 중국 시장에서 이제 중국 시장이 아니라 중국 정부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를 조금 더,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액션이 나올지를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중국의 신장 지역에서 관련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신장 지역과 관련해가지고, 기업들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들 거래 중단해라. 그리고 이번 주 안으로 미국 기업들 중에 홍콩 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이 기업들은 위험 경보 발령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미중 갈등을 조금 더 수면 위로 끄집어 올릴 수 있는 요인이라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요건 조금 중간중간 체크를 계속 해봐야 될 부분일 것 같기는 합니다. 아직까지 시장에서 반응은 뭐 크게 그 반응은 없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중국 쪽의 정부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 얘기를 잠깐 해보죠. 우리 시장 같은 경우 미국 시장의 영향을 일단 받을 수밖에 없었었고요. 오늘 하루 미국 시장에 의존을 해야 되는 시장이라 그랬으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 시장도 미국 시장이 약보합 정도 조정 마감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아침에 약간 이 약보합권 또는 개파락 출발 이후에 아래꼬리 쫙 길게 달고 그 뒤 끄집어 올리는 흐름을 만들었어요. 지금 아래꼬리를 달았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마감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마감을 해도 내일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시장에서 파월 형님이 어느 정도 시장 안정화를 시켜준다라고 보면 내일은 요 3260, 70포인트 요 자리 지지를 한 번 더 테스트를 하고 약간 위로 이렇게 끄집어 올려주는 흐름 나올 가능성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올 가능성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하고요. 현재 우리 시장도 그렇게 나쁘게 볼 정도의 상황 아닙니다.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마감한다면 거의 지금 코스피, 코스닥 비슷한데요. 오늘 모양은 이렇게 만약에 마감을 한다면 내일 추가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그림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현재 흐름, 우리 시장 흐름 나쁘지 않아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은 수급인데 오늘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외국인들 오늘 매도 가능성이 높은 날이었잖아요. 뭐 무방에도 그 말씀을 제가 드렸죠. 아마도. 외국인들 매도 가능성이 조금 높은 날인데 지금 일단 매도 우위예요. 매도 우위인데 선물 매수가 일정 정도 조금 나오면서 지금 지수를 받쳐주고 있는 정도. 오늘 매도량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어제도 시장이 괜찮았습니다만 수급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급이 방향성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좋지 않았다. 최근 계속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일단 수급이 깔끔하지는 않아요.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다음 달 정도 갔었을 때 또 만기일 들어왔었을 때 조금 불안감을 조성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반등폭을 제한시킬 수 있는 어떤 요인이 될 수는 있어요. 아직까지는 좀 수급 상태가 깔끔하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보게 되면 아침에 처음 시작했을 때 지금 뭐
델타 변이, 델타 플러스, 람마까지 지금 뭐 계속해서 유행이 나오면서 우리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역대 최대 하루 확진자 수가 나왔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들 때문에 관련주들 이 진단 키트를 시작으로 관련주들 지금 아침에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제가 이거 전에 말씀을 계속 전에부터 드렸는데 지금 구간은 단기적으로 보는 게 맞는 구간이다. 과거처럼 그렇게 크게 막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단기적으로 보는 게 맞겠다. 컨택트 역시 마찬가지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컨택트가 아니라 언택트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정도의 흐름. 아침에 잠깐 반짝 수급 들어왔다가 지금 조금 밀리는 정도. 아직도 강하긴 합니다만 시장 전체로 보면 조금 밀리는 정도의 흐름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본격적인 여름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제습기 관련 섹터들 조금씩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보다는 좀 약합니다만 2차 전지 섹터들 오늘 또 이슈도 있으니까 재료도 있으니까요. 2차 전지 관련주들 조금씩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좀 이 전화가 자꾸 와서 죄송합니다. 자, HLB 보도록 하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섹터들은 그랬고요. 오늘 움직이고 있는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보게 되면 코스피 쪽에서는 카카오, SK하이닉스, LG화학, SK이노베이션 정도 있고요. 매도상위 쪽에서는 삼성전자, HMM, LG전자, 대한유화 정도 눈에 띕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 자이언트스텝, 에코마케팅, 솔브레인, EM텍 정도 수급이 괜찮고요. 매도상위 쪽에서는 LNF, CJ ENM,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KG 모빌리언스, 위즈윅 스튜디오, 국영 GNM 정도가 눈에 띄는 정도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HLB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어제 제가 HLB 말씀을 드릴 때 경우의 수를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영상 계속 보시는 분들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HLB 같은 경우는 제가 오랫동안 계속 매일 말씀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과 좀 달라요. 다른 종목들은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매수 가격, 매도 가격, 현재 보유자분들이라면 어떻게, 뭐 신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따로 나눠서 웬만하면 경우의 수를 최소화시켜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는 편인데 HLB 같은 경우는 초창기 때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구간은 이렇게 방향성을 명확하게 갖다 놓고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우의 수를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경우의 수를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나는 단기적으로 봐, 나는 뭐 조금 길게 봐 하는 그 시각에 따라서 내일 이렇게 됐을 경우 내일은 A의 가능성, B의 가능성, C의 가능성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리면 그 시나리오에 따른 결과를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거에 맞춰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거니까 나는 어떻게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어. 그런 쪽에 좀 도움을 받으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HLB는 지금 얼마 가격에서 뭐 매도를 한다든지 지금 구간이 그런 구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과는 다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처음 뭐 제 영상을 보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그 부분은 기존에 계시는 분들 위주로 한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구간이 그럴 수 있는 구간이 아니다라는 거 하나, 이제 이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일단 말씀드렸던 경우의 수 중에 가장 높은 경우의 수는 도지였잖아요. 지금 현재 그 도지 흐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은 오늘 일단 34,500원 이 자리 지지를 딱 테스트를 하고 끄집어 올려서 지금 도지를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요 정도 이거나 또는 음봉으로 요 정도 나오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많이 안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어제에 비하면 거래량 뭐 확실히 지금 조금 적은 상황이라서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마감되면 만약 오늘 이렇게 마감되면 내일은 추가 상승 가능성 훨씬 더 높아집니다. 일단 오늘 요 정도의 마감이 나오는지 하나, 그리고 거래량이 많이 안 나와야 된다는 거, 이렇게 마감된다면 거래량이 많이 안 나와야 된다는 거 하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오늘 오후에 또 영상 이거 올라가고 나서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뭐 물론 좋긴 하겠습니다만 내일 이 상승 탄력은 조금 둔화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부분 하나는 감안을 할 필요가 있겠다. 어쨌든
음봉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 찍는 것만 아니면 괜찮은데 지금 현재 흐름으로 봐서는 밑으로 하방으로 내려가는 흐름보다는 지금 현재의 도지 정도를 지킬 가능성의 무게를 조금 더 둘 수 있는 상황이다.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요렇게만 되면 위로 올라가는 상황, 이렇게 한번 도전을 또 한번 해보는 상황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주봉 같은 경우는 오후장에 보도록 하고요. 오늘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데 전체적으로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수급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이때 요 구간에서 만들어졌던 흐름이 뭔가 썸씽하고 스페셜한 뭔가의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 지금 요 며칠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드리고 있는데 요 흐름 그대로 조금 이어져 가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HLB 지금 상황은 이 자리 지지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씩 더 높여가고 있는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전 영상은 일단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오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마치겠습니다.